고객이 원하면 무조건 환불부터 해줘요. 아무 이유가 없더라도. 그 사람은 취소됐으니까 취소됐고 원래는 먹어도 된다, 예전에도 이랬다, 저한테 똑같이 얘기를 했거든요. 고객한테 먼저 쉽게 선취소를 해주고 판매자한테 후 처리를 해주는 방식을 고집하고 있어요. 네, 요즘 배달 거지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사장님들이 직접 헬멧을 쓰고 잡으러 나서기까지 했다는데요. 송채은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송 기자. 사실 이 배달 거지라는 게 전 처음에 들었을 때는 뭐 중간에 배달을 하다가 치킨 아저씨 빼먹는 걸 얘기하는 건가? 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정확히 배달 거지라는 게 뭔가요? 네, 배달 거지란 일단 고객층을 얘기를 하는 건데요. 주문을 해놓고 배달을 받고 네. 배달 완료 표시가 뜨자마자 이제 주문을 고객센터에 전화를 해서 주문을 취소해서 공짜로 음식을 먹는 사람들을 일명 배달 거지라고 일컫습니다. 고객센터에 전화를 해서 어떻게 주문을 취소를 하길래 공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취소 사유를 이제 언급을 하는 건데요. 사진을 같이 찍어서 예를 들어서 뭐 커피가 쏟아져서 와서 나는 이걸 다 취소해야겠다. 혹은 이물질이 들어갔다. 음식이 늦게 왔다. 등등 다양한 취소 사유를 적어내면 네. 이제 고객센터에서 취소 주문을 승인하는 형식입니다. 그걸 사진을 찍어서 내면 되는 건가요? 네, 그냥 전화로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고 사진을 제출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내가 주문한 금액이 전액 환불이 되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그 배달 거지의 하나의 특징이기도 한데요. 네. 일부 품목에 문제가 있다고 문제 제기를 하면서 전체 취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전체 취소를 하면 내가 이제 낸 금액을 다 환불 받을 수 있고 음식은 그대로 취할 수 있는 거죠. 아니 근데 보통 뭐 우리가 옷을 시켰다. 그래서 뭐 불량이 왔다. 그래서 내가 못 입는 상황이다라고 하면 그걸 회수를 해가고 환불 처리를 해주잖아요. 네. 그게 아니라 그냥 다 드셔라라고 준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 네. 택배 얘기로 빗대서 생각해보면 되게 쉬운데 네. 우리가 반품 처리를 하면 기사님들이 수거를 해가고 그쵸. 소비자들은 환불을 받잖아요. 네. 근데 이제 자영업자들 문제 제기를 하는 게 왜 이 배달 음식은 그게 안 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고객센터에서는 자체 폐기를 하라고 안내를 한다고 하는데요. 버려야시라. 네. 그러니까 문제가 이물질이 있는 음. 음식이잖아요. 그럼 사실 내가 이물질이 있다고 신고를 한 건데 먹을 수 없잖아요. 그쵸. 머리카락이 있다, 채모가 있다. 이렇게 해서 주문 취소를 한 건데 상식적으로 그걸 먹을 사람은 없겠죠. 없죠. 네. 근데 막상 이제 자영업자들이 그걸 확인하려고 직접 그 고객을 찾아가면 이미 음식 절반을 먹은 상태라든가 음식이 좀 없어진 상태로 그릇을 내놨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커피랑 빵을 같이 시켰다. 그래도 고객센터에 커피가 쏟아졌어요 라고 하면 빵도 같이 취소를 해준다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취소는 고객에게 좀 자유롭게 맡기는 편이어서 네. 전체 취소도 가능하고 제가 기사에서 소개를 드렸던 케이스도 커피랑 빵을 따로 포장해서 배송을 했는데 네. 커피가 쏟아져서 왔다는 이유로 전체 취소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이 이거는 배달 거지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해서 직접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그 배달 주소가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찾아가서 이게 진짜 쏟아졌습니까? 라고 확인까지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소는 자영업자분들이 사실 알기가 어려워요. 그래요? 직접 주소가 뜨지 않고 배달 기사님만 알기 때문에 좀 주소를 찾아가는 것도 좀 애를 먹는다고 하는데 가게 배달로 들어오는 경우에는 사장님께 주소가 뜨고요. 네. 그런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직접 가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고객센터에 전화를 해서 아무래도 나는 이 고객과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다. 네. 연락을 해달라고 고객한테 전달을 해줄 수 있느냐 이렇게 하면은 또 전화를 해서 찾아가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직접 찾아갔더니 어떻게 됐나요? 직접 찾아갔을 때 사장님도 좀 개인의 자택에 직접 찾아가는 게 아무래도 좀 마음에 걸렸나 봐요. 그렇죠. 아무래도 네. 고객이고 진짜 그랬을 수도 있고 네. 하니까요. 그래서 이제 집 앞에 가서 경찰을 불렀고 네. 경찰에게 좀 이런 일이 있으니 한번 확인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경찰이 좀 대신해서 그 집 문을 두드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을 딱 열었더니 그 소비자가 이제 내놓은 게 이제 반쪽이 없어진 빵 그리고 커피는 이제 쏟아져서 배달이 왔다고 했는데 또 제가 침대에 쏟았어요 이런 식으로 말을 바꾸고 경찰이 그러면 이거 고객님 취소해놓고 음식을 드신 거 아니에요? 라고 물어보니까 원래 이렇게 해요. 다 이렇게 뭐 취소해도 상관없어요. 이런 식으로 좀 뻔뻔하게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경찰분이 이제 사실 뒤에 사장님이 계신데 좀 같이 얘기를 해보시는 게 어떠냐라고 해서 사장님이 이거는 이제 못 넘어가겠다. 네. 이런 일이 너무 비일비재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나는 이제 법적 대응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제서야 이제 엘리베이터 닫히는 문을 붙잡고 죄송하다. 이렇게 사과를 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은 취소됐으니까 취소됐고 원래는 먹어도 된다, 예전에도 이랬다, 저한테 똑같이 얘기를 했거든요. 반품만 접수를 하고 그럼 그 택배 뜯어서 사용해도 되냐, 그럼 그거는 범죄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때 대해서 아차 싶어서 죄송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사장님은 사실 플랫폼에서 취소를 해주면 사장님이 손해를 보는 구조는 아니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손실보상금이 나오기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플랫폼이 배상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금전적인 피해는 플랫폼이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장님들이 이건 돈으로만 따질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일단은 그 손실보상금을 받기 위해서 본인이 잘못한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뭐 이물질이 들어간 게 내 잘못이 아니다. 아까 그 커피 같은 경우도 고객이 악의적으로 이렇게 주문을 취소한 거였잖아요. 진짜 쏟아진 게 아니라. 그런 걸 사장이 직접 적극적으로 소명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장사를 하면서 그 바쁜 시간대를 보냄과 동시에 이제 내 책임이 아니다라는 것도 소명을 해야 되고, 또 돈이 들어오기까지 1, 2주 정도 소요가 되고 계속해서 고객센터랑 전화를 해야 되고, 이런 감정 소모, 실랑이 같은 게 너무나도 가장 큰 고충이라고 합니다. 내가 잘못 보내지 않았다를 본인이 증명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런 배달 거지들이 진짜 실제로 그렇게나 많나요? 제가 방문했던 가게 중에 좀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경우는 일주일에 2-3번도 있었다고 하고요. 기사에는 담지 않았지만 제가 거의 20명 넘는 자영업자분들을 직접 다니면서 말씀을 여쭤봤거든요. 네. 너무 많아서 이제는 찾으러 가지도 않는다. 나는 이제 포기했다. 너무 많아서. 마음은 찾아가고 싶은데 이제 할 수가 없다. 너무 바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제가 이제 배달 거지라고 들어보셨어요? 근데 아침에 아까 있었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고객이 원하면 무조건 환불부터 해줘요. 아무 이유가 없더라도. 그리고 저희한테는 돈을 줍니다. 네, 손실보상으로. 네.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애초에 잘못된 건데 그걸 잡아야 되는데 그거는 뭐 좀 미루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상습범은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뭐 블랙리스트 지정이 된다거나 아니면 이분은 더 이상 이제 주문을 못 합니다. 이런 시스템은 없나 보죠? 본사에서는 이제 블랙리스트 관리를 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점주들은 내가 10번도 넘게 한 사람을 봤는데 이 사람이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문의를 해보니까 블랙리스트가 아니라고 하더라. 뭐 내규에 따라서 블랙리스트를 정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규정이 뭔지도 잘 모르겠고 잘 관리가 되고 있는 건지 의심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실제로 제가 만났던 자영업자분이 얘기해줬던 케이스 중에 가장 많이 취소를 했던 사람이 33건을 취소했던 사람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자기의 배달 쿠팡이나 아니면 배민을 봤더니 취소가 30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그 어플이 땡겨요라는 어플이었는데 거의 73만 원 정도에 달하는 금액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취소 내역이 있었는데도 그 사람은 그 어플을 계속해서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던 거죠. 그리고 당사자가 사장님이랑 대면해서 얘기를 하기를 이미 배민이랑 쿠팡에서는 정지를 당해서 어플이 들어가지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미 그 두 개는 하도 많이 해서 그럼 73만 원보다 훨씬 많은 우전 취식을 한 거네요. 네,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송채연 기자가 참 취재를 많이 했잖아요. 20명 넘는 자영업자분들을 만났는데 이분들 중에서 한 분이 참 특이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직접 학생을 만났다고요? 고등학생 배달 거지를 만난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주문이 들어왔을 때 치킨 4마리 정도 시키고 햇반 같은 그런 사이드 메뉴를 좀 많이 시키는 게 배달 거지의 특징이라고 해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취소를 해놓고 식량을 비축해 놓을 수 있는 거죠. 햇반이나 뭐 콜라나 이런 것들을. 저장 식량을 시키는군요. 네, 그래서 그게 좀 하나의 양상이라고 하는데 똑같은 형태의 주문이 3주 전에도 있었던 거예요. 그 주문이 딱 들어오자마자 이 사람은 배달 거지다 확신을 하고 배달 기사님한테도 이 사람 주문 취소할 거니까 배달 완료하자마자 저한테 전화 좀 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래서 진짜 배달 기사님이 배달 완료했습니다 하고 전화를 하자마자 주문이 딱 취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2번째 배달 거지잖아요. 그쵸. 2번째니까 나는 이 사람 대면해야겠다 해서 고객센터를 통해서 그 학생을 대면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학생이 가게로 찾아왔던 거죠. 근데 그 학생이 연신 죄송하다고만 하더래요. 그래서 직감으로 혹시 너 학교 폭력 당하니? 라고 물어봤는데 그렇다고 실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배달 거지를 학교 폭력에 악용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일진 애들이 이 순한 친구에게 주문을 해놓고 취소를 하라고 시킨 거예요? 네, 너의 계정으로 네가 취소를 해라. 그리고 음식은 우리가 먹는다.
이렇게 해왔던 거죠. 그걸 중학교 때부터 해왔다고 합니다. 세상에, 지금 고등학생이라고 했죠? 네. 몇 년째 계속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사실을 부모님한테 알렸나요? 네, 그래서 아버님한테 연락을 네. 해서 원래는 이제 그 배달거지 했던 학생을 상대로 이제 고소를 하려고 했는데 네. 일단은 상황을 이제 설명을 듣고 본인은 이제 고소를 안 하기로 하고 학교 폭력을 좀 학교 안에서 공론화할 수 있도록 좀 설득을 해서 그런 조치를 취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일진 애들이 좀 약한 애들한테 이렇게 배달 거지를 시키는 거예요. 걔네들이 배고프고 뭐 할 때마다 얘를 불러서 그걸 시킨대요.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너 이거 언제부터 당했니? 그러니까 중학교 때부터 당했대요. 근데 제가 이제 기사 올라오고 나서 댓글을 많이 봤어요. 네네. 근데 이제 댓글에 어떤 분이 나는 사실 진짜 이래가지고 진짜 뭐 이물질이 있어서 진짜 음식에 문제가 있어서 신고를 취소한 했는데. 네, 취소한 경우가 있는데 배달 거지로 의심을 받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댓글을 남긴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사실 되게 애매한 영역인 것 같아요. 누구든 이제 이 피해 사실을 적극적으로 소명을 해야 되는 건데 그렇죠. 플랫폼 입장에서는 또 즉각적으로 사실 대응하기가 어렵잖아요. 그 플랫폼 사람들이 나와서 뭐 확인을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절차적인 좀 공백이 이런 문제를 만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플랫폼 측에서는 어떻게 반응을 하던가요? 그들도 이게 사실 굉장히 문제일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플랫폼도 어떻게 보면 손실보상금을 주고 있기 때문에 금액적으로는 계속 피해를 보고 있고 이런 문제들이 자영업자들 사이에서 계속 불만이 제기되다 보니 좀 되게 조심스러워하는 입장이었는데요. 플랫폼도 어쨌든 고객과 이제 자영업자 모두를 좀 고려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을 해 나가고 있다라는 답을 듣기는 했는데 일단 자영업자분들이 가장 많이 지적을 했던 부분이 선취소 후 처리 방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쿠팡이츠 같은 경우에는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네. 고객이 취소 접수를 하면 일단은 승인을 해주는 거예요. 무조건? 네, 일단은 승인을 해주고 그 시시비비는 나중에 가려보겠다 이렇게 하는 방식인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영업자분들이 이후에 시시비비를 가릴 때 그걸 소명을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그런 좀 선취소 후처리 이 방법만이라도 어떻게 할 수 없느냐. 왜냐면 배민 같은 경우에는 네. 점주의 동의가 있어야 취소를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좀 그런 제도적인 개선이 좀 이루어지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목소리를 내는 자영업자분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게 정말 실체적 진실을 그 순간 알아낼 수도 없는 노릇이고 네. 자영업자들도 혹시 내가 실수하는 거 아닌가 긴가민가 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네, 맞습니다. 진짜 가려내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소비자 갑질로 봐야 되나요? 이건 명백한 사기로 봐야 되나요? 되게 애매한 부분인데 네. 그러니까 경찰에 신고를 했을 때 사기죄로 실제로 입건이 되고 검찰에도 송치가 된 경우가 있어요. 있어요? 네, 이 배달 거지라는 시스템을 악용해서 공짜로 음식을 취하려는 행위는 명백한 사기에 해당이 된다는 거죠. 쿠팡 같은 경우에는 점유율을 올리기 위해서 고객한테 먼저 쉽게 선취소를 해주고 저희 판매자한테 후 처리를 해주는 방식을 고집하고 있어요. 어플로 그냥 쉽게 취소 사유만 쉽게 적으면 음료 하나 터졌다고 전체 취소하고 뭐 근데 제 입장에서는 정상적으로 판매를 했는데 그렇게 불필요한 시간을 소모하는 거잖아요. 스트레스랑 감정 소모까지. 사장님들이 네. 일주일에 2-3번 정도는 겪어봤다고 하시고 또 제가 직접 돌아봤던 지역도 이제 서울과 수도권이었고 또 전화로 연결을 했던 분들은 네. 그 수도권이 아니어도 다른 지역에 굉장히 많아서 이게 뭐 일부의 문제다라고 느껴지진 않았어요. 되게 많은 자영업자분들이 공감을 하고 있는 문제라고 생각했고 또 커뮤니티 같은 데 봐도 저도 겪었어요. 저도 이랬어요. 우리 이렇게 대응해야 돼요. 이제 무조건 취소한다고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이렇게 목소리가 많이 나오는 걸 봐서 점점 이게 진화하고 흔해지는 게 아닌가 좀 걱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20명 넘는 자영업자 사장님들 만나면서 그들의 고충까지 충실히 취재를 해준 송채은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카카오톡에 채널A 제보를 치시면 현장 카메라에 제보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